책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같이 해볼까요? 두 권의 책을 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아주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책. 살짝 구겨졌네. 살짝 펴볼까?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우리 삶은 지금을 지나야만 그 다음이 펼쳐진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한때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저수지 밑에서 썩어가는 곳. 조용히 잊힌 고향에서 자라난 사랑과 고통의 결실. 곽아람님,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님께서 써준 추천사를 나눠볼게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숨가쁘게 벅찬 사랑의 여정이다. 한 소녀가 품었던 소년에 대한 사랑이 어쩔 수 없이 놓아버려야 했던 아들에 대한 애타는 사랑으로 전이 되고 나아가 신과 자연에 대한 거대한 사랑으로 확장된다. 수몰될 고향에서 빅토리아가 구해 옮겨 심은 복숭아가 서툴지만 자그마한 꽃을 피우다 마침내 커다랗고 다디단 결실을 일궈낸 것처럼 빅토리아의 가슴속 사랑도 슬픔을, 고난을 양분 삼아 녹익어 간다. 작고 미숙한 어린 소녀가 가진 역경 끝에 마침내 한 청년과 대지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이 파노라마를 통해 독자들은 성숙과 성장, 희망의 의미를 머금어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숲은 내게 말했다.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이라고. 강인함은 작은 승리와 무한한 실수로 만들어진 숲과 같다. 우리는 넘어지고 밀려나고 다시 일어난다. 벌써 엄청난 서사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이고요. 구독자님들께서 너무너무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사려고 주문을 시작했던 건 아닌데 다른 책을 사려다 보니까 또 배송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있나 하고 검색했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중고서점에 진짜 안 나오는 책이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이건 내 책이다 하고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프롤로그의 한 문단만 더 나누어 볼까요? 저수지 아래 시커먼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룻배에서 떨어져 나와 보풀처럼 가슬가슬하게 일어난 나무 조각들. 낚싯바늘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미지의 삶을 유영하는 삐죽이 물고기. 보는 눈 하나 없는 곳에서 낭창낭창 유연하게 춤추는 여자들처럼 흔들리는 물풀. 낮게 일렁이는 물결에 신발이 젖도록 저수지에 가까이 다가가 보자. 거기 서서 달처럼 고요하고 낯선 세계에 빛도 열도 소리도 닿지 않는 낯선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 상상해보자. 뭐야, 한 문단 읽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1948년부터 1971년까지 총 1부에서 5부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서사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고요. 작가의 말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어디에서 글을 쓰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을 지을 때 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세무골 지붕 아래 아담한 다락방을 설계했고 저는 주로 그곳에서 글을 씁니다. 작은 다락 서재는 연노란색 벽에 책이 넘치도록 꽂힌 책장과 딸이 네팔에서 직접 골라온 다르촉이 걸려있는 공간입니다. 과장을 보태지 않고 정말로 10개가 넘는 산 봉우리가 내다보이는 사랑스러운 창문도 하나 있습니다. 아담한 작업 공간이 있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첫 소설을 쓰기 시작한 공간은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문단 더 읽어야 되겠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시작은 홀로 캠핑을 떠난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산지대의 들판에 놓인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먼 산 능선 너머로 천천히 넘어가는 태양과 그 주변을 둘러싸는 황금빛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 공터로 암사슴 한 마리가 폴짝 뛰어나오더니 얼룩무늬 새끼 사슴 한 마리가 어미 뒤를 따라왔습니다. 먼저 나온 새끼 사슴보다 더 작은 사슴 한 마리가 뒤미쳐 나왔고 앞선 둘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었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슴 3마리는 우아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내 쪽을 슬쩍 돌아보더니
이내 들판을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으로 저녁 산책을 가는 사슴 가족이 무척 아름다웠지만 앙상한 새끼 사슴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어미 사슴이 2마리 새끼를 다 건사할 수 있었는지. 그 아름다운 장면에 감동받고 또 어미 사슴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낀 저는 곧장 일기장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흐르는 강물처럼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책은 아직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책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사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너무 예쁘다 책. 이 책입니다. 디 에센셜 버지니아 울프 편입니다. 디 에센셜은 미음사에서 어떤 한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작품이에요. 에센셜,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죠. 진짜 딱 그 작가님의 농축액만 좀 담아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버지니아 울프, 다자이 오사무, 해밍웨이, 김수영 작가님, 또 누구 있지? 조지 오웰? 이렇게 좀 몇 분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그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버지니아 울프 편을 먼저 사봤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한강 작가님의 디 에센셜도 구매를 했는데 한강 작가님의 디 에센셜은 문학동네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미음사에서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좀 다른 건지 아니면 한강 작가님의 저작권 문제가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출판사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미음사에서 나온 것이고 버지니아 울프님의 작품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속죄, 이언 맥큐어님의 속죄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파도가 언급이 됐어요. 근데 그 의식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그 이언 맥큐어님의 그 문장 필체? 필력? 그것이 필체가 버지니아 울프의 필체랑 좀 비슷한 결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보았는데 아쉽게도 파도라는 작품은 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님의 런던 거리 헤매기 라는 작품을 미능사 유튜브에서 한번 들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쭉 써내려가는 약간 인프피, INFP, MBTI, 인프피의 의식의 흐름과도 같은 소설이다 라고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작품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님의 가장 유명한 자기만의 방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대요. 저는 아직 그 작품도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 책을 야금야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 회색으로 이렇게 가름선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작품을 나누는 가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에 글씨체가 진짜 예쁘네요. 이게 가독성은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디자인 면에서는 최고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뭐랄까 촌스러운 빨간색이 아니고 진짜 뭔가 감각적인 빨간색인 느낌이에요. 오, 버지니아 울프님 빨간색 잘 어울리시네. 이 책, 기대됩니다. 조금만 읽어볼까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런던 거리 헤매기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285쪽. 짧은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길이가 되는 작품인가 봅니다. 맨 끝에 이 정도 분량이 런던 거리 헤매기에 해당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앞에 설명이 적혀 있네요. 런던 거리를 산책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묘사를 통해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한 산문. 런던이라는 보물더미에서 건져낸 유일한 전리품 연필 한 자루로 세상에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담았다. 1930년 출간. 아마 연필에 대해 열렬한 감정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필을 꼭 손에 넣고 싶은 상황이 있다. 티타임과 정찬 시간 사이의 런던 거리의 절반을 거닐기 위해 그 목적이나 목표, 핑곗거리를 찾으려는 순간들이다. 여우 사냥꾼이 말의 품종을 보존하기 위해 사냥을 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골프를 치듯이 거리를 거닐고 싶은 욕구가 일 때는 연필이 좋은 핑계가 된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우리는 연필을 사야겠어 라고 말한다. 이런 구실을 대면 겨울에 런던에서 생활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런던 거리를 헤매는 기쁨에 탐닉해도 무방하다는 듯이. 시간은 저녁 무렵, 계절은 겨울이어야 한다. 겨울의 샴페인색으로 빛나는 공기와 거리의 친화력이 상쾌하기 때문이다.
여름날처럼 그늘과 고독을 바라고 풀밭의 달콤한 공기를 갈망하며 시달리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이 켜지면서 제멋대로 굴어도 좋다는 기분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이제 평소와 다르다. 많은 저녁 나절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을 나서면 우리는 친구들이 아는 우리의 자아를 떨치고 익명의 도보 여행자들로 이루어진 당대한 공화국 군대에 속하게 된다. 홀로 자기 방에 있다가 나와서 그들과 어울리면 아주 유쾌하다. 자기 방에서는 기묘한 자기 기질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과거 경험을 억지로 떠올리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을 닫고 밖에 나서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우리 영혼이 자기 집으로 독특한 형체를 마련하려고 분비한 조개 껍질 같은 덮개가 부서진다. 그러면 온통 찌그러지고 거친 껍질 속에 든 굴 같은 지각력이 거대한 눈이 남는다. 완전 의식의 흐름대로 진짜 쭉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편집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한글의 편집 기능을 쓰자면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 게 아니라 왼쪽 배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단어가 끝날 때 엔터가 착착착착착착 쳐 있습니다. 원래 버지니아 울프님께서 이렇게 쓰신 건 아닐 것 같고 왠지 디 에센셜 요 편집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엔터가 막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그 단어가 끊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런 점에서 가독성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면에 가로 여백이 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듯한 시선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 가독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글씨체가 익숙한 글씨체는 아니어서 걱정은 했지만 잘 읽힐 것 같고요. 페이지 기록도 여기 위쪽에다가 붉게 놔두셨다는 것이 또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예쁘네요. 책은 또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쁘면 또 손이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이 책 잘 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책 샀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읽어보아야겠죠? 또 여기에다가 읽어야 할 책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이 책을 언제 다 읽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다 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